오늘 하락 종목이 양지수 도합해서 2,000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일단 떨어지는 낙폭도 1% 이상으로 진행되며 지수 전체적으로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시장에 대한 많은 고민이 뉴욕장부터 국내장까지 느껴지면서 투자자들은 빠르게 포지션을 줄이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갖고 있는 종목을 좀 더 면밀히 따져봐야겠죠. 잔금해제 통해서 그 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김종일 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에 여러 특징주들 눈에 띕니다. 오늘 대다수가 좀 하락 특징주로 잡히는 곳들이 많고요. 올라가는 쪽 본다면 가스, 에너지 이런 쪽이 될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 상장을 한 업체가 오늘 국내에서 2개가 있죠. 그중에 쏘카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공모가를 하회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28,100원이었는데 지금은 일단 28,200원 진행이 됩니다. 계속해서 기대 이하의 평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쏘카 평가 어떻게 하세요? 네, 일단 지금 공모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시장에서 원래 생각했던 그 공모 밴드를 벗어나서 상장을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이렇게 성장주가 할인까지 해서 그러니까 원래 생각했던 자신들의 가격대 밖에서 상장을 했는데 그 가격에서 일단 벗어나지 않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하루로 이걸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적어도 이번 주 아니면 이번 달 말 얼마 남진 않았지만 그 거래되는 기간 속에서 이 가격대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는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 정도 가격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즉 롯데렌탈의 시총이나 쏘카의 시총이나 비슷한 정도가 맞다라고 시장이 정말로 느낀다면 그렇다면 이 가격에서는 이제 수급이라든지 향후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 좀 더 영향을 주기 시작하겠죠.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에서 28,000원도 그렇게 싸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쏘카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상반기에 원래 상장하려다가 하반기로 미뤘던 마켓컬리도 결국은 눈치를 보면서 상장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네. 가격을 좀 더 낮춰서 상장하면 상장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아마도 쏘카를 보면서 소위 이제 성장주, 유니콘이라고 불렸던 기업들이 하나하나 고민할 것이기 때문에 쏘카는 단순하게 이제 매매 차원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대기하고 있는 유니콘의 상장에 분위기를 알 수 있는 하나의 또 지표 종목으로서도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쏘카 그리고 마켓컬리 등 앞으로 남아있는 여러 일정의 방향을 조금 모색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풍산 볼게요. 이 종목은 AS가 되기도 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궁금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저희 7월에 위원님과 풍산 이야기를 나눴어요. 말씀 주신 이후 최고가 기준 수익률 17%, 오늘 시가 기준으로도 14% 정도입니다. 어찌 보면 차트 놓고 봤을 때 7월 11일 타이밍 좀 기가 막혔고요. 오늘은 1%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말씀 주셨던 포인트 내에서 풍산의 방위 산업으로의 매력 이런 걸 좀 강조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네, 일단 구리 가격이 올랐다. 7월 달 운 좋게 제가 말했던 시점부터 구리 가격이 또 터닝하기 시작하면서 풍산도 같이 오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은 구리 가격의 움직임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풍산에 한 30% 정도 되는 이 무기와 관련된 방산과 관련된 매출이 생각보다 작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산주들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대표주로 올랐던 LIG 넥스원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카이 이런 종목군들이 워낙 좋은 수익률을 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후속 종목군들을 계속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풍산도 그렇고 비츠로셀 같은 방산 쪽에 쓰일 수 있는 1차 전지 같은 종목군들도 우리가 좀 비슷한 개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방산이 메인으로 가서 이 종목의 어떤 주가의 단기 반등을 이끌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되지는 않겠지만 플러스 알파로는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 그다음에 구리 가격이 일정 부분 반등을 해주면서 동종목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만큼 저는 그때 제시드렸던 3만 원 정도의 목표 가격은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 갈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풍산에 대해서 말씀 주셨던 목표 라인까지는 충분히 더 노려볼 수 있다라는 판단 내려주셨어요. 지켜보겠습니다.
그 지점에 도달한다면 그때 당시 또 AS에 나갈게요. 자, 오늘의 종목으로 곧장 이어가 보죠. 급등을 거듭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천연가스 수혜는 언제까지?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이 천연가스에 굉장히 목말라 있고요. 천연가스로 인해서 뭐 미국의 인플레가 자극될 수 있다. 여러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천연가스가 올라가는 한은 관련한 밸류체인에 대한 관심은 끊임없을 텐데 꺾일 수 있다라는 얘기도 살짝 나오니까 이 부분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정점이 과연 어디인가가 핵심 포인트인데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던져봐야 되죠. 지금 이렇게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빌런은 누구인가? 독일이거든요. 그래서 독일을 포함한 그동안 러시아에서 많은 양을 수입했던 국가들이 러시아가 이 생산량을 줄이고 공급량을 줄일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어떻게 넘기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지금 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시장에서 들리고 있는 얘기는 가격을 불문하고 지금 뭐 끌어모으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LNG가 또 많이 필요한 한국과 일본이 일정 부분 양보해주면서 독일이 자신들의 그 LNG 터미널을 100% 채우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핵심 포인트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고점을 우리가 뭐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군들의 상승의 가장 큰 드라이브가 결국은 가격 상승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 상승이 멈추지 않으면 이들 종목의 추세, 뭐 단기적인 등락이 있겠지만 상승 추세가 쉽게 깨지지 않겠다라는 것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자면 정점이 겨울이 정점일 거냐 아니면 가을 정도가 정점일 거냐를 살펴봤을 때 가을 정도가 정점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뭐 독일 같은 이런 급한 국가들의 LNG의 지금 수요 자체가 아마 가을 정도까지는 풀로 100%를 채워놔야 아마 이제 겨울을 보낼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겨울에 가서는 아무래도 75% 장기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정도가 적극적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할 가능성이 높아서 쉽게 빠지진 않겠지만 정점은 가을에 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차원에서 이들 종목의 전반적인 상승세가 뭐 곧 가을이 다가왔지만 일정 부분은 더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여름의 전력들은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가 되지만 겨울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다 가스 위주이기 때문에 미리 쌓아야 되고 그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그 과정에서 주가 상승을 어느 정도까지 내다봐야 될지 좀 이야기 더 풀어가보죠. 일단 두 번째 포인트는 포스코 에너지 합병입니다. 이를 두고 뭐 신용도 평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쏟아지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게 철강이라고 하는 뭐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뭐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사업 자체가 굉장히 견조하긴 하지만 이쪽의 성장은 정체돼 있다라는 건 뭐 다 아는 사실이고요. 또 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도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다른 사업 쪽을 계속 키우고 있죠.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은 뭐 5월 달부터 그렇게 강조를 드렸던 것이고 나머지 사업부 쪽에서 에너지 사업 그동안 뭔가 좀 따로 노는 듯했던 에너지 사업도 지금 뭐 보시면 LNG 사업과 관련된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한 번에 다 가져가겠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포스코 에너지가 갖고 있는 이 여러 가지를 다 합치면 소위 LNG 사업의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의 통합이 완성된다라는 것이 시장의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내는 것, 유통하는 것, 그다음에 배급하는 것까지 전반적으로 하나의 일관된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LNG의 우리나라의 대표 종목은 그동안 우리가 한국가스공사로 칭해져 왔지만 그렇다면 이 포스코 에너지 뭐 합친 이름이 포스코 인터로 그냥 갈지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포스코 인터와 포스코 에너지의 합병법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다음에 실제로 이 합병 이후에 상장이 내년도 1월 달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뭐 수급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는 가운데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합병 시너지에 대한 기대가 지금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종목에 나타나고 있는 최근의 수급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진행된다라기보다는 이런 기대감들을 좀 반영하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큰 사업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님의 이야기는 저희 늘 그렇듯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좋은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포스코 인터내셔널 추가 상승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의 여러 가지 그 업사이드 요인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러면 어디까지가 합리적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봐야 될 텐데 저는 뭐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익적인 측면에서도
현재 뭐 PER 밸류도 굉장히 싼 수준이고요. PB 밸류도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기업이 뭐 영속적인 성장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합병을 통해서 소위 이제 밸류 체인을 완성해 나간다라는 점, 그다음에 천연가스 가격이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저는 시장 평균까지 근접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근데 현재 지금 주가는 한 뭐 0.8배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0.9배에서 1배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도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가격이 한 3만 원대, 3만 원대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올해 실적 대비해서 또 PER이 한 7배, 그다음에 내년도 실적은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해서 또 그렇게 높지 않은 6배, 7배 정도의 수준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증권사가 제시하고 있는 한 3만 원 정도의 가격은 합리적인 목표 수준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저도 그 정도 수준까지의 추가적인 반등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제가 예상한 대로 가을에 만약에 천연가스 가격에 정점이 온다면 아마 그때 3만 원 내외 혹은 3만 원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일단 한번 정점을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조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월에 포스코 케미칼 얘기를 해주셨고 그 뒤로도 특징주로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김 의원님과 다뤄봤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자체 변화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요.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3만 원 부근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죠. 많은 고민이 필요한 종목인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 지난 금요일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금융 플랫폼은 그냥 꿈에 불과한 것인가. 사실 이번에 뭐 규제가 완화될 수 있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상반기에는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또 규제 강화 관련한 이슈도 들려오고 블록딜 이슈도 들려오고 들리는 소식마다 주가에는 좀 타격이 되고 있어요. 카카오그룹 전반이요. 네, 일단 카카오그룹 전반의 핵심 포인트는 지난번에 카카오페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산업 자체에 뭐 큰 문제가 있다 이런 거보다는 비싸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해서 전부 비싸다라는 거죠. 카카오뱅크도 비싸고 그다음에 카카오페이도 피어 그룹 비해서는 비싸고 네. 카카오 자체도 그렇게 싸지 않은 게 제가 보기엔 문제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가의 모멘텀을 살릴 수 있는 호재가 나와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고 있고 뭐 카카오페이도 그랬고 카카오도 뭐 그랬고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에서 별로 그렇게 우려하지 않았던 대주주들의 매물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 자체도 부담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영업이익의 컨센서스가 1,000억이었는데 744억, 당기순이익이 741억이었는데 570억.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에 부여했던 서사는 빠르게 성장하고 이익 마진율이 굉장히 높을 것이기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이 가능하다라고 봤던 건데 이걸 지금 채우지 못하고 있으니까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 문제로 인해서 이런 부담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거 금융 플랫폼이라고 봤는데 그냥 은행주 아니야? 이런 어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이 종목의 최대 문제는 비싸다라는 것이 최대 문제고 그러면 그 비싼 것에 대한 설명을 스스로 잘 투자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융 플랫폼으로 이 꿈을 꿨던 것의 실현은 가능하다라고 보기 어려울까요? 뭐 단기적으로는 뭐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카카오그룹이 얼마나 잘 풀어가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수수료와 플랫폼에서 나오는 이익이 아직까지는 너무 미미하다라는 거죠. 분명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카카오뱅크가 그냥 은행주라면 지금 중금리 대출을 굉장히 많이 해놨는데 향후 경기가 둔화되었을 때 중금리 대출 쪽에서 뭔가 부실 자산이 올라간다면 그와 관련된 충격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정부가 어떤 규제를 하고 있습니까? 은행권에 지금 대놓고 금리를 계속 고시하라고 지금 굉장히 압박을 내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최근에 카카오뱅크를 포함한 국내 시중은행들이 모두 뭘 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예금금리 같은 거 0.4에서 0.6 정도 막 상승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은행이 예대 마진을 제일 많이 뺏어가는 소위 나쁜 은행이다의 어떤 그런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은행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올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조달금리도 올라가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부실 자산이 늘어날 가능성도 늘어나는 것이겠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결국 카카오뱅크의 핵심 포인트는 이걸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려내느냐가 관건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성과가 보이고 있지 않다면 현재 밸류에이션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계속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고점 대비해서 70% 정도 빠진 게 바로 카카오뱅크고 카카오페이도 그 못지않게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밸류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동종 업계 대비해서는 여전히 비싸다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그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세요? 네, 이제 그걸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정말로 무언가 투자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네. 지금 역사적 밸류의 하단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저 밑에 선이 앞으로도 안 나올 거냐? 저게 바닥이냐? 누구도 그렇게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PR도 마찬가지. 현재 이 밸류 하단이 바닥이냐? 누구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카카오뱅크는 그냥 은행이야. 규제에 빠져 있는 그냥 은행이니까 플랫폼 뭐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은행주의 밸류로 봐야 되면 아직도 한참 더 빠질 영역이 남아 있는 것이고 네. 그래도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영향력을 카카오그룹 내에서 여러 서비스와 연계돼서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다면 현재가 저점일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뭐하러 하냐, 결론이 없는 얘기를 뭐하러 하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론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종목이 확실하게 터닝 포인트를 잡았을 때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하거나 신규 매수 관점에서 봐야지 현재가 저점일 수도 있지만 이런 불확실한 종목에 대해서 투자한다는 것 자체는 어차피 투자가 확률 게임인데 확률을 너무 낮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낙폭과대에 대한 반발 매수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겠지만 그걸 노리고 뭐 이제 접근하시는 단기 트레이더들은 뭐 얼마든지 기회가 있겠지만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적정 밸류를 잡을 수 있다?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확실성이 높아진 종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중을 축소하거나 신규 매수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증권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가도 저는 큰 의미가 지금은 없다. 아마도 향 움직임에 따라서 더 하향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비중 축소 혹은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당연히 목표가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 증권가에서 목표가도 나오고 너무 우려가 과도했다라는 평도 있습니다만 일단 김 의원님의 시각 전달 받았으니까 그 내용 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하락률이 크다라고 해서 그저 매수의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 지켜보시면서 전략대 정비하시고요. 저희 오늘 두 종목에 대한 뷰는 유튜브 다시 보기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김종회 위원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